오늘은 챔피언스리그 경기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5일 수요일 2시 45분 챔피언스리그 28위 SL 프라하와 리그 4위 아스날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슬라비아 프라하입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이번 시즌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앞세워 국내 리그뿐 아니라 유럽 무대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감독은 지린드리 트르피쇼프스키, 그는 주로 4-2-3-1 혹은 4-3-3 전술을 사용하면서 양측면의 윙어들과 풀백이 동시에 오버래핑을 시도하는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합니다. 빌드업 과정에서는 중원에서 짧은 패스를 통해 측면으로 빠르게 전개하고 이후 크로스나 세컨드 볼 싸움으로 마무리하는 패턴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만 약점도 분명합니다. 강팀을 상대로 할 때 수비 전환이 늦고 라인이 올라갔을 때 뒷공간이 열리는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부상 이슈는 크지 않지만 최근 리그와 유럽 일정이 겹치며 체력 부담이 커진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 상승세, 특히 홈에서는 거의 지지 않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로는 스타니우, 도르릭 그리고 바흐 등이 꼽히며 이들의 전방 압박과 연계 능력이 팀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아스널입니다. 아스널은 이번 시즌 여전히 미켈 아르테타 감독 체제 하에서 정교한 점유율 축구와 빌드업 중심 전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4-3-3 혹은 4-2-3-1. 수비에서 미드필더로의 전환 속도가 빠르고 마르티넬리와 사카, 웨데가르드가 중심이 되는 공격 라인은 여전히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상위권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상 이슈가 아스널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가브리엘 지수스, 토마스 파티, 벤 화이트 등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몇몇 선수는 컨디션 조절을 위해 벤치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5경기에서 5승 무패로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지만 유럽 대회 원정 경기에서는 실점률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아스널의 강점은 역시 조직적인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그리고 사카 마이너스 웨데가르드 마이너스 마르티넬리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입니다. 하지만 수비진의 로테이션 문제와 부상 누적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맞대결이 별로 없지만 그 기록만으로 본다면 아스날이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하가 홈에서 보여주는 끈끈한 압박과 피지컬 싸움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도 꽤 까다로운 변수로 작용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최종 예측 결과는 아스날 승 2.5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5일 수요일 2시 45분 챔피언스리그 23위 나폴리와 리그 22위 프랑크푸르트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나폴리입니다. 나폴리는 이번 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 아래에서 점점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4-3-3 또는 3-4-2 전술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의 전형적인 전술 특징답게 측면 공격 전개와 빠른 전환 플레이 그리고 조직적인 수비 라인 운영이 팀의 핵심 무기입니다. 특히 측면에서는 윙어와 풀백의 오버래핑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고 중원에서는 빠른 빌드업과 직선적인 전진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공격 전개는 빠르고 수비 시엔 강한 압박으로 역습을 차단하는 구조죠.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가끔 빌드업 과정에서 템포가 느려지거나 상대 역습의 측면 뒷공간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리스크로 꼽힙니다. 부상 소식을 살펴보면 일부 미드필더와 수비 자원들이 근육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수비 라인의 컨디션 관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흐름은 좋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나폴리는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고 공격 밸런스가 점점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홈에서는 점유율 축구와 높은 라인 유지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전적으로는 2승 1무 2패로 꽤 안정적이긴 하나 직전 챔피언스리그 아인트호벤한테 6대2로 패하는 등 원정에서 흔들리는 모습도 꽤 보였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프랑크푸르트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시즌 디노 토프뮬러 감독의 지휘 아래 주로 4-2-3-1 또는 3-4-2-1 전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팀의 특징은 중원 압박과 빠른 역습 전환입니다. 라인을 내린 뒤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공을 탈취하면 빠르게 전방으로 전개하는 플레이를 즐겨하죠.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다소 부상 악재가 잦습니다. 몇몇 주전 수비수와 미드필더가 근육 부상으로 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수비 라인의 불안정함이 최근 경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5경기 결과를 보면 프랑크푸르트는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진의 활약으로 득점은 꾸준하지만 후반전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이 잦은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원정에서도 압박 타이밍을 잘 잡으면 언제든지 한방이 있는 팀입니다. 최근 5경기에선 1승 3무 1패를 기록했으며 득점력은 있었으나 수비적인 면에서 아쉬운 모습도 많이 연출됐었습니다. 다음은 두 팀의 맞대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최근 맞대결에서는 나폴리가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적인 전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점유율 싸움과 전환 속도가 승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는 중원 장악력과 수비 밸런스입니다. 나폴리는 조직적인 라인과 측면 공격이 강점이고 프랑크푸르트는 빠른 역습과 세컨드볼 싸움이 강점이죠. 전반적으로는 나폴리가 전력과 전술 완성도 면에서 조금 더 우세해 보입니다. 홈 이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프랑크푸르트는 역습으로 맞불을 놓겠지만 수비 공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최종 예측 결과는 나폴리 승 2.5 언더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세 번째 경기 5일 수요일 OC 챔피언스리그 19위 AT 마드리드와 리그 24위 위니옹 경기입니다. 먼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아틀레티코는 이번 시즌에도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철저한 전술적 색깔이 살아있습니다. 주로 3-4-2-1 또는 4-3-3 전형을 사용하면서 특유의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한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압박과 측면 윙백들의 오버래핑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며 공격 전환 시에는 그리즈만과 모라타를 중심으로 한 빠른 속공이 위력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공격 전개가 다소 답답하고 수비 라인의 뒷공간이 종종 노출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부상 이슈도 존재합니다. 호세마리아 히메네스가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복귀를 준비 중이며 조니 카르도소 역시 훈련 중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미드필더들이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아 교체 명단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아틀레티코는 리그와 유럽 대회를 병행하면서 3승 1무 1패의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유의 강한 압박과 수비 집중력으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결정력 면에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여전히 끈끈한 조직력과 투지 넘치는 경기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어서 위니옹 베를린입니다. 위니옹은 이번 시즌 스테펜 바움가르트 감독 체제에서 이전보다 공격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3-5-2 또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하이 프레싱과 측면 돌파를 주요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점은 역시 활발한 측면 플레이와 압박 전환 속도입니다. 하지만 공격 효율이 높지 않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위니옹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조직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이지만 강팀을 상대할 때는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실점률이 높습니다. 특히 역습 대비가 미흡하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양 팀은 유럽 대항전에서 맞붙은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전력과 경험 면에서는 아틀레티코가 한 수 위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아틀레티코는 유럽 무대에서 오랜 기간 강팀들을 상대해온 노하우가 있고 홈 경기에서는 특히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반면 위니옹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했지만 챔피언스리그 경험 부족이 여전히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또 리그 자체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최종 예측 결과는 AT 마드리드 승 2.5오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네 번째 경기 5일 수요일 OC 챔피언스리그 25위 유벤투스와 리그 12위 스포르팅 CP 경기입니다. 먼저 유벤투스입니다. 유벤투스는 이번 시즌 티아고 모타 감독 체제에서 4-2-3-1 또는 3-5-2 전술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팀의 특징은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빌드업으로 측면 풀백과 윙어의 오버래핑을 적극 활용하여 공격 전개를 시도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수비 전환 속도가 다소 느리고 뒷공간 노출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부상 선수로는 파비오 미레티는 햄스트링 부상이며 아르카디우스 밀리크는 정강이 부상이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유벤투스는 승리 다수와 일부 실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주도권을 잡는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였으며 득점력에 비해 실점도 많다는 것도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포르팅 CP입니다. 스포르팅 CP는 호베르투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3-5-2 또는 3-4-2 전술을 활용하며 점유율 축구와 측면 윙백의 공격 가담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윙백과 미드필더가 공격에 적극 참여하여 숫자 우위를 만들어내는 패턴이 많습니다. 반면 수비 라인의 뒷공간 관리가 완벽하지 않으며 원정 경기에서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는 점은 약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상 선수로는 우스만 디오만데는 근육 부상이며 막시 아라우주는 근육 부상에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공격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정에서의 불안정한 수비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선 5승을 기록하며 상당히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득점 대비 실점이 현저히 낮으며 특별한 실수와 원정에서의 기복만 극복한다면 이번 경기도 유리하게 끌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유벤투스와 스포르팅 CP의 맞대결에서는 유벤투스가 조직력과 경험 면에서 다소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르팅 CP가 점유 기반 공격 전개를 통해 유벤투스의 역습을 무너뜨릴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또 두 팀 간의 마지막 맞대결이 23시즌 기록인 것과 두 팀의 확연히 다른 최근 행보로 보았을 때 맞대결 수치는 그저 기록에 불과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최종 예측 결과는 스포르팅 승 2.5 언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분석 내용과 조합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